여러분, 자영업자 손실보상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 말입니다.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월에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게다가 피해 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여당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여야 공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이런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보상공포일이에요. 보상공포일. 이후 손실부터 적용하겠다. 보상공포가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도 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범위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 명령 기간으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영업하지 마라 혹은 영업 제한해라 9시까지만 해라 10시까지만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존까지는 국민의힘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류가 바뀐 거예요. 기류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소급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급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말입니다. 밤 9시까지만 장사해.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너네들은 앉아서 취식하지 마. 카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유흥업종 5종 같은 경우는 영업 금지해. 아예. 이렇게 정부가 규정을 내렸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돈입니다. 돈. 재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정이. 돈이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자영업자 손실 보상한다고 이야기하는 돈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민병덕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강훈식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엄청나고요. 매출 손실의 50에서 70%만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월 24조 7천억 원. 연으로 따지면 98조 8천억 원이에요. 98조 8천억 원. 엄청난 돈이죠. 100조입니다. 100조. 최저임금이나 임대료만 보상해 주겠다. 임대료는 20% 내에 보상해 주겠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9시까지밖에 장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 이후로 장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보상해 달라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임대료도 20%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1조 237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체 금액은 14조 8440억 원이 들어가죠.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 14조 3천억 원 들어갔잖아요. 14조 3천억 원. 그러면 최저임금이나 임대료 20%만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많이 들어간다. 지금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조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국가 채무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2020년에 123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42조 7천억 원. 문재인 정부 전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35조 수준이었습니다. 33조 수준이었고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2조 7천억 원이 2019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23조 7천억 원.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위기, IMF 외환위기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재정, 나라 국간을 막 풀어서 살포한다 이야기할 정도로 뿌렸어요. 예, 현금 뿌리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 전 국민이 피해를 입기는 입었습니다만은 영업상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상 손실을. 예. 정부가 강제적으로 예.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영업을 금지했으니까, 영업을 제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구 뿌렸어요. 123조 7천억 원이나 뿌렸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그만큼 낭비됐다는 것에 적재적소에 뿌려지지 않고 마구마구 뿌렸다는 얘기예요. 예.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소급 적용해서 보상을 해주고자 하나 이게 재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뒷받침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여기에다 국민 위로금까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민 위로금, 전 국민 위로금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면 재정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 나라 빚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은. 늘어나는 거 보면 엄청나요. 2020년 기준으로 846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부채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 손실 소급 적용하고 전국민 위로금 주면 이거 작년처럼만 늘어나면요. 천조입니다. 천조. 저는 천조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돈은 뿌릴 테고요. 돈을 뿌리게 되면 그게 재정을 통해서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통해서 뿌리면 뿌리는 만큼 예,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게다가 정치권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돈 뿌리자에 돈 뿌리자. 당장 여당만 하더라도 예, 이게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죠. 예, 민주당 대표 뽑고 있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가세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송영길, 홍영표 여기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도 지금 뽑을 수밖에 지금 당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으면 당대표가 어떤 제안을 할 거냐. 초선들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니까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나라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자 전부 다 돈 뿌리자 할 테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있어 국간을 지킬란지 그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 경기를 살려주는 일이거든요. 경기를 살리는 일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예, 지금 솔직히 나 몰라라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무슨 얘기냐?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꼴찌 중에 꼴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예,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빚을 이렇게까지 많이 내면 예,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신용등급이 하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빠져나갑니다. 인정사정 없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말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호는 어떻게 될까요? 태평양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서서히 침몰한다는 것.
대한민국 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적재적소라고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예, 적재적소에 돈을 뿌려야 됩니다.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리면 뿌린 만큼 우리 미래 세대도 마찬가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